안녕하세요. 효모사피엔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일랜드 스미딕스 양주장의 아이리시 레드와 영국 사무엘 스미스 양주장의 넛 브라운 에일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맥주 국가인 영국으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게요. 당분간은 영국식 맥주 스타일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것 같아요. 처음으로 소개하는 영국식 맥주는 브라운 에일이군요. 네, 브라운 에일은 말 그대로 갈색빛을 띠는 영국식 에일 맥주로 메가적인 성향이 다분한 맥주입니다. 브라운 에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영국에서 특정 맥주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약 400~5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지금과 같이 볼이나 밀 등의 곡식을 메가로 가공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밝은 메가를 만드는 기법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메가는 엠버 몰트나 브라운 몰트와 같은 사용시 갈색 계통 맥주를 만들어내는 메가들이 많았습니다. 예전 맥주 광장에서 영국에는 포터라는 맥주가 있고 그런 포터의 강화 버전으로 출발한 것이 스타우트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MC조님은 스타우트와 포터 맥주 하면 어떤 색상이 떠오르나요? 당연히 검은색이 떠오르죠. 스타우트와 포트는 맥주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흑색 맥주로 통하는 타입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포터라는 맥주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은 1721년으로 알려져 있으니 나온 지 300년도 더 된 맥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팅 드럼을 통한 검은 메가가 영국에서 개발된 것은 약 100년 후인 1817년으로 검은 메가의 이름을 블랙 패턴트라고 불렀습니다. 검은 특허 메가라는 네이밍이죠. 블랙 패턴트 메가가 나온 이후로는 포터나 스타우트의 단맛이나 로스팅 커피와 같은 맛과 함께 심도 깊은 검은 색상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블랙 패턴트 메가가 나오기 이전의 포트나 스타우트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의 포트나 스타우트처럼 검은 색상과 소위 검은 맛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군요. 네, 그래서 블랙 메가가 나오기 이전의 포터나 스타우트 등은 영국에서 분류상 브라운 에일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1700년대 당시 포터 맥주의 레시피를 보면 100% 브라운 메가나 엠버 메가로 만든 제품들이 많았다는군요. 이것이 나중에 페일 몰트와 흑메가의 조합으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현대의 사람들이 포터 맥주를 분류할 때 두 종류로 구분하고는 합니다. 브라운 포터와 로버스트 포터입니다. 브라운 포터는 초기 브라운 에일로 분류되던 시절의 포터겠고, 로버스트 포터는 우리말로 강건한 탄탄한 쯤이 될 텐데, 흑메가의 추가 이후 맛이 더 진해지면서 풍미도 상승한 포터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1817년 이후 포트나 스타우트가 검은 메가를 만나 흑화된 뒤로는 브라운 에일이라는 수식어와는 멀어졌겠군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브라운 에일이라는 용어는 필스너나 스타우트처럼 고유명사화된 독립적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흑맥주처럼 특정 색상의 맥주들을 총칭하게 일컫는 용어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까지는 브라운 에일이라는 용어가 영국 맥주계에서 잘 보이지 않다가 1900년대 초부터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브라운 에일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런던의 만스 브라운 에일은 런던에서 가장 달짝지근한 맥주라고 홍보하기도 했으며, 당시 영국 정부에서 낮은 도수의 맥주들을 장려하기도 했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병맥주 브라운 에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브라운 에일은 1900년대 중반까지 나름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본래 결코 낮은 도수의 맥주가 아니었던 브라운 에일은 점차 약화되어 알코올 도수가 낮은 것은 3%에서 높은 것이 5% 정도대로 이제 스타일이 정립되게 됩니다. 하지만 19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인기가 급감하여 런던식 브라운 에일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영국식 브라운 에일은 영국 북부 지역 양주장들의 제품들이 사실상 원조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들로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뉴캐슬 브라운이나 사무엘 스미스 넛 브라운 에일입니다. 일단 시음을 해볼까요? 색깔 자체가 터프하게 따라도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갈색깔. 갈색. 예, 그걸 띄고 있어요. 저 브라운이네요. 예, 브라운입니다. 색은 아니고요. 그리고 향을 맡아보면 확실히 고소한 느낌이 좀 있고요. 약간 빵이나
비스킷 같은 느낌, 좀 약간 고소한 느낌이 있고 약간 달짝지근한 카라멜 같은 맛도, 카라멜 같은 향도 나고 마셔보면은요. 네, 이제 달짝지근한 약간 카라멜 같은 느낌이나 토피 같은 느낌과 함께 단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은 막 그렇게 단맛이 막 이렇게 끈적하게 남는 타입은 아니고 그냥 고소한 네, 단맛. 고소한 단맛과 이제 약간 견과나 토스트 같은 데서 오는 이름부터가 이제 넛 브라운 에일이라 보니까 약간 구운 견과 같은 느낌이나 토스트 같은 비스킷 같은 느낌이 상당하고 자극적이지 않고요,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약간 고소하고 달짝지근하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도수가 5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막 묵직하거나 약간 이런 타입도 아니고요, 그냥 고소하게 마실 수 있는, 맹하지는 않은 그런 맥주입니다. 확실히 맛있네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타입. 이 뭐 넛이라고 해서 넛을 넣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넛을 넣은 거는 아닌데 이제 뭐 수제 맥주 쪽에서 나오는 거는 뭐 넛을 실제로 넣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뭐 해즐넛 뭐 넣은 브라운 에일도 있고 뭐 그래서 맛있다. 맛있어요. 네, 확실히 맛있어요. 좋아하는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예. 브라운 에일의 풍미를 설명할 때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카라멜, 토피 등은 단맛을, 비스킷, 견과, 토스트 등은 고소한 맛을 표현합니다. 열거하신 풍미들은 대체로 카라멜 메가나 브라운 메가 등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풍미들이군요. 뭐 따라서 브라운 에일을 마실 때는 메가적인 성향에 집중하고 마시는 것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브라운 에일에서는 효모나 홉 등의 풍미는 메가에 비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편은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맥주인 포터나 스타우트와 같이 메가 성향이 다분한 스타일이죠. 그리고 몇몇 브라운 에일의 이름을 살펴보면 넛 브라운 에일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사무엘 스미스의 네이밍도 그런 식인데, 브라운 에일의 주요한 메가 풍미가 견과류의 고소함과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넛 브라운 에일이라는 이름은 흔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뭐 초콜릿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풍미가 초콜릿 같은 느낌이 있어 초콜릿 스타우트라는 네이밍의 맥주가 많은 것처럼 넛 브라운 에일이라는 이름도 항상 따라다니는 콤비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브라운 에일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훗날 성장한 미국 크래프트 맥주 시장에서는 많은 영국식 에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페일 에일, IPA, 스타우트와 같이 브라운 에일도 크래프트 맥주 시장에서 많이 다루는 타입입니다. 미국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에서 나오는 브라운 에일들은 영국식 브라운 에일의 전통을 살린 제품들도 있지만 영국식에서 더 풍미를 강화하여 나온 브라운 에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아메리칸 브라운 에일이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미국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브라운 에일이나 스머티노즈의 올드 브라운 독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낮은 도수와 연한 풍미로 다소 맹하게 다가올 수 있는 몇몇 영국식 브라운 에일들과는 다르게 미국식 브라운 에일들은 확실하게 브라운스러운 맛을 보여주기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다만 두 제품 모두 몇 년 전에 국내에서 판매되었던 제품들인데 현재는 사라져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쉽긴 하네요. 영국식, 미국식을 모두 포함해서 브라운 에일은 인기가 많은 타입에 속할까요? 인기가 아예 없는 비주류 맥주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필스너, 바이젠, IPA처럼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인기 스타일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 메가 풍미가 강조된 브라운 에일이긴 하나 그 맛의 색이나 경향 자체는 자극적이지 않고 대체로 포근하고 따뜻하며 고소하게 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브라운 에일의 풍미가 아무리 순하다 한들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들기에 유명하다고 볼 수도 없죠. 크래프트 맥주들을 즐기는 매니아층들도 확실한 자극 있는 맥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IPA나 임페리얼 스타우트나 사워 맥주들은 많은 관심을 받는 반면 브라운 에일은 내리에 남는 맥주가 아니라서 다소 애매한 타입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개인적으로 브라운 에일을 꽤 좋아하기에 긍정적인 부분을 더 이야기하자면 특유의 견과, 토스트, 비스킷 등이 주는 이미지 때문인지 브라운 에일을 음용하기 가장 어울리는 계절은 가을 같아 보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확실히 도수가 높은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타입의 맥주의 수요가 있지만
가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에 무난한 알코올 도수인 브라운 에일이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일리시 레드와 브라운 에일은 어떤 이유로 묶은 걸까요?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각각 메가가 강조된 맥주이지만 자극적이지 않고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은 맥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인기가 많지 않은 타입이라는 것도 덤이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스타일이지만 요즘 그렇게 큰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스타일 맥주를 오늘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렇게 브라운 에일을 소개하면서 이제 영국으로 드디어 맥주의 원조 아닙니까? 독일인가요? 에일의 족주국. 에일의 종주국 영국에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